안녕하세요. 봄이 왔습니다. 봄이 왔으면 느낍니까? 봄이 되면 아무래도 좀 온화하고 따사롭고 환경이 그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불자님들 마음이 따사롭고 온화하고 평온하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 그 법회 때 우리 그 김현숙 보살님이 스님 먹으라고 라면하고 우동하고 저도 잘 먹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면서 우리 또 저 나상품 보살님하고 우리 서정인 보살님이 또 차하고 김을 주셔서 앞으로 잘 먹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 또 불교 경전 말씀을 한번 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216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216쪽. 216쪽에 보면 12연기에 대한 해설이 있습니다. 12연기에 대한 해설. 끝까지 다 읽지 않고 앞에 부분만 좀 보겠습니다. 12연기에 대한 해설.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연기인가? 비구들이여, 무명을 조건으로 하여 의도적 행위들을 조건으로 아르마리를 조건으로 정신과 물질을 조건으로 여섯 감각 장소를 조건으로 감각 접촉을 조건으로 느낌을 조건으로 가래를 조건으로 취착을 조건으로 존재를 조건으로 태어남을 조건으로 늙고 죽음과 근심,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이 생겨납니다. 이와 같이 전체 괴로움의 무더기가 발생합니다. 네.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 그리고 조금 페이지를 넘겨서 23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233페이지. 그 가운데 보면 정확하게 판단한 후에 받아들여라. 이런 또 경전의 말씀이 있습니다. 안구따라니까야에. 굉장히 이것도 이제 스님이 불교 공부하면서 인상 깊게 봤던 우리 가르침입니다. 소문으로 들었다고 해서 대대로 전승되어 온다고 해서 그렇다고 하더라라고 해서 성전에 쓰여 있다고 해서 논리적이라고 해서 추론에 따라서 이유가 적절하다고 해서 우리가 사색해서 얻은 견해와 일치한다고 해서 유력한 사람이 한 말이라고 해서 혹은 이 사모는 우리의 스승이시다라는 생각 때문에 진실이라고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진실이라고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그대들은 참으로 스스로가 이러한 법은 해로운 것이고 이러한 법은 비난받아 마땅하고 이런 법은 지혜로운 이들의 비난을 받을 것이고 이러한 법을 전적으로 받아들여 행하면 손해와 괴로움이 생긴다라고 알면 그때 그것들을 버리도록 하십시오. 버리도록 하십시오. 이랬습니다.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이와 관련되는 얘기들이 좀 나옵니다. 요새 좀 그 세상이 많이 시끄럽지 않습니까? 네? 뉴스들은 좀 보십니까? 못 봅니까? 네? 보기 싫어요? 정말 지워져요. 그런데 이제 그 스님도 뭐 뉴스를 간혹 이렇게 이제 스크린을 하는데 다른 건 눈에 안 보이고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일을 하는 해남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해남 그런 것도 관심이 가잖아요. 지금 가장 그 뉴스에 많이 나오는 게
뭐냐? 이재명 대표 재판이잖아요. 근데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하는 재판장이 해남 사람이에요. 강규태 판사. 해남 출신이고, 광주로 가가지고 그 전남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강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보니까 이제 71년생이라. 71년생. 그러니까 지금 그 서울중앙지법법 지방법원 형사합의 34부 부장판사인데, 이제 이 사람이 이 사람의 이 땅땅땅의 이재명 대표의 운명을 가진 거죠. 그런데 이제 이 과정을 보면서 누가 정말 센 사람이냐 이런 걸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보통 이제 이 요새 막 검찰공화국이 검사공화국이 해서 검사가 센 것 같죠. 판사한테는 아무것도 아니 보니까. 그러니까 기소권이 있고 판결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검사가 아니 저 사람이 잘못을 저질렀어. 그래 구속을 해야 돼. 근데 그 결정을 누가 하냐? 법원에 가서 허락을 맡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이 사람을 뭐 좀 이렇게 징역을 시켜 보내야 되겠다 해서 검사가 하는 거는 구형이잖아요. 구형. 이랬으면 좋겠다고 희망사항을 얘기하는 거에 불과한 거예요. 검사가 구형한다고 구형한 대로 안 돼요. 그러면 이제 그 최종 결정을 누가 하느냐? 판사가 하는 거예요. 그래? 이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이제 이번 재판에서 벌금이 100만 원 이상 나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일단 국회의원 배지가 떨어집니다. 그럼 당대표도 못하고, 그리고 5년 동안 피선거권을 박탈당하고, 그리고 다음 대통령이 출마도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100만 원 이상 벌금을 갖게 되면 지난번 대통령 선거에서 국고에서 지원되었던 434억인고 하는 돈을 토해야 해요. 그러면 이제 민주당 당사를 팔아도 그 돈이 안 된대요. 완전히 알머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누구한테 달렸느냐? 그게 강규태 해남 출신 판사 손에 달린 거예요. 강규태 판사가 100만 원 이상 때려버리면 이재명은 이제 앞으로 뭐 아니 그래서 이제 해남의 출신 판사가 이렇게 또 역사적인 재판을 하는구나. 그러면서 한편으로 드는 생각이 해남 출신 정말 그 훌륭했던 대법관 계셨잖아요. 윤관 대법관. 그래서 이제 스님 생각에는 이 윤관 대법관 같이 뭔가 이렇게 역사에 남은 재판을 하니까 역사가 좀 흐르더라도 세월이 지나더라도 이건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재판장이 뭐 신문에도 많이 보도되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법리와 증거와 양심에 따라서 제대로 된 판결을 해서 해남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는 그렇고 이제 3월달 되면은 항상 3.1절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잖아요. 3.1절이 지난 3월 1일이었는데 대흥사가 이제 우리가 그 뭐 호국사찰 이러는데, 근데 이제 원래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제 출가를 중요하게 여기고, 그래서 이제 어떤 세속에 좀 관심을 좀 갖지 않는 게 좋은 거다. 이런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처음에 이제 그렇게 말씀을 이제 하셨는데 나중에 그러니까 이제 뭐가 좀 이런저런 문제가 좀 생기는 거 아니냐 해서 이제 어떤 불교도 이렇게 교리적으로 이제 변화와 발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중국의 종파불교는 천태종이라고 있습니다. 천태종. 근데 거기에서는 이제 이 공가중
삼재 원흉 사상이 나와요. 공 그러면 딱 떠오르는 거 있죠. 이게 반야경, 우리가 맨날 외우는 반야심경 나오는 그게 이제 공사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그 부처님께서 열반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부파불교 시대가 되는데, 그때 이제 한 20개 정도로 부파가 나눠져요. 근데 그때 이제 설일체 유부라고 있어요. 설일체 유부. 거기에서는 뭐라고 그러느냐? 삼세가 실무하고 한체가, 법체가 항유한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공하지 않다, 이거. 그래서 이제 공하지 않다, 실체가 있다, 실제가 있다, 이러니까, 뭔가 이거는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하고 다른 거다. 해서 이제, 공사상이 나오는 거예요. 공사상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세상의 모든 일들은 가현이다, 가현. 우리가 이제 금강경 마지막에 그 사국계 있잖아요. 일체유익법은 여몽황포용이고 여로여겨전이라. 이게 가짜라는 거예요. 실상이 아니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너무 공에 또 이렇게 집착을 하게 되면, 그러면은 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내가 감각하는, 이 여러 경험하는 것들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정말 없다는 거냐? 네?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 공과 중 해서 이제 중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이제 중도라고 하는 거는 우리말로 바꾸면 어떻게 되는 거냐? 있으면서도 없고 없으면서도 있는 거예요. 공즉시색, 색즉시공 이런 거예요. 그 얘기는 이제 달리 얘기하면 사실 이제 우리가 그 진제, 속제 이거를 갖다가 이제 용수 스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속제라고 하는 게 이제 세상 얘기잖아요. 근데 이제 공과 좀 삼재가 원흉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는 현실에 너무 집착을 해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현실을 아주 도외시해서도 안 되고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그 불자들이 너무 어떤 현실에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명리라고 하는 거, 명예, 돈, 권력 이런 거를 얘기하겠죠. 근데 그런 거를 너무 이렇게 집착을 하게 되면 사는 게 또 이제 인생의 본질을 못 보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해서 그런 걸 완전히 무시하고 살 수 있느냐? 그런 것도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냐? 그때 달라요. 그때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개인적으로 우리 불교라고 하는 거는 결국 내 자신의 문제인 거예요. 그 반야심경이 구경열반 그래요. 구경열반. 궁극적으로 열반에 도달을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 볼 거 없어. 내가 열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구경열반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어떤 세속적인 그런 데도 완전히 관심을 줄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우리 대흥사도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런 이제 호국대성전, 편충사 이런 게 있잖아요. 이게 이제 원래 전통 그 어떤 그 우리 부처님 가르침에 의하면은 이런 것도 다 공한 거죠. 하지만 이 가연현상이라고 해서 존재 자체를 완전히 부정해 버릴 수 없는 거다. 그 얘기는 이런 현실의 문제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3.1절을 맞이했으니까 3.1절도 이거는 뭐 모은이 공한 거니까 이거 굳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그러면 서산대사가 왜 임진왜란때 나와서 그렇게 이제 외적을 무찌르는데 힘을 썼겠어요. 그러면 이제 3.1절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습니까? 딱 떠오르는 거. 유관순. 네? 완수. 선언. 3.1 독립선언문.
그렇죠. 근데 이제 막상 이렇게 3.1절을 태극기도 달고 뭐 기념식도 하고 그러는데 3.1절에 대해서 내가 뭘 알고 있나 생각을 해보면 별로 아는 게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예. 근데 우리가 이제 조금 이렇게 이제 관심을 가진 사람 이러면 이제 그때가 일제시대였다. 예, 일제시대였고 말씀하신 대로 유관순 누나가 또 생각이 나고 그리고 이제 3.1운동을 굉장히 일본이 폭력적으로 진압을 했다. 그리고 김미 독립선언서가 낭독이 됐고 그때 서명한 사람이 33인이 있었다. 33인 중에 스님이 두 분 계신데 누구누구? 번민 스님하고 예? 한영 번민 스님하고 한용운 스님하고 대경성 스님. 네. 그리고 이제 3.1운동이 일어났을 때 대흥사에 이 전에 이제 스님이 법문 중에도 얘기했을지 모르면 그 이종욱 스님. 이 스님이 만세운동에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3.1운동이 끝나고 이제 이 상해 임시정부가 생기잖아요. 근데 임시정부가 상해 임시정부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한성 임시정부도 있었어요. 근데 한성 임시정부에 지암 이종호 스님이 강원도 대표로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한성 임시정부와 이제 저기 노령에도 임시정부가 있고 이랬는데 그게 이제 합쳐져 가지고 상해 임시정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해 임시정부에 이종호 스님이 가셔서 거기서 이제 내무부 참사, 의정원 의원, 상해 임시정부 영통제라고 하는 국내 연락하는 그 조직이 있었는데 거기 총책을 맡게 됩니다. 대흥사와의 이제 인연을 굳이 얘기하면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과거에 뭐 이런 일이 있었다. 뭐 이런 것도 사실 우리가 이제 아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어떤 사실이 있었다는 거하고 그게 도대체 내하고 무슨 관련이 있느냐? 그 의미예요, 의미. 내한테 무슨 의미가 있냐? 이제 3.1운동에 대해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우리가 뭐 교과서는 역사책에서는 기록을 해놨을 거 아닙니까? 근데 역사라고 하는 게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된 거냐? 역사의 실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원래의 문자로 기록되지 않은 실제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겠어요. 객관적인 역사가 있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느냐? 기록된 역사가 있는 거죠. 기록된 역사를 보고서 후세 사람들은 그 시대를 갖다가 이제 나름대로 이제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3.1운동이 일어난 지가 이제 올해로 104년이 됐잖아요. 104년이 됐는데, 그러면 3.1운동에 대해서 뭘 알고 있느냐? 근데 이제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아는 것만큼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모를 때하고 알 때하고는 너무너무 더 많이 의미가 달라져 버린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거예요. 6.25 때 한 3살, 4살 먹었던 애들이 전쟁통에 그냥 형제가 헤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두 사람 다 해남에 살아. 먼 곳에 살지도 않아요. 근데 형제인 줄을 모르니까 이제 막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그렇게 지냈는데, 아니 나중에 어떻게 이제 알고 보니까 정말 형제 사이네. 그러면 형제인 줄 모르고 이렇게 지냈을 때하고 형제임을 알 때하고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똑같은 사람인데 나에게 다가오는 그 의미라고 하는 것은 천양지차인 거죠. 다른 비유를 들면 이러는 거예요. 보통 요새 이제 남녀간에 이제 연애할 때 썸 탄다 그러잖아요. 친구였다가 연인이었다가 부부가 되는 이런 이제 과정을 밟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상대방이 친구였을 때 의미하고 연인이었을 때 의미하고 부부의 연을 맺었을 때하고 의미가 다 달라지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3.1운동도 이제 달리 얘기하면 내가 3.1운동에 대해서 어느 정도 깊이 있는 이해를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에게 다가오는 의미는 달라질 수가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3.1운동이 이 시점에서 갖는 정말 의미가 뭐냐? 대한민국에 있어서 의미가 뭐냐? 이제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이제 3.1운동은 우리가 얘기 좀 풀어내면 왜 일어났을까요? 3.1운동은 왜 일어났을까? 이거 이제 연기법을 가지고 우리가 그냥 연기법 달달 외우기만 하면 안 되고 연기법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좀 이해를 해봐요. 아까 우리가 그 읽었던 이 12연기에 있어서 뭐가 있어요? 늙고 병들고 죽는 거는 무엇 때문에 생겼다? 무엇을 연하여 뭘 조건으로 해서 생겨납니다. 이게 연기법이 그리 돼 있어요. 태어남으로 말미암아서 생긴 거. 아니 태어나지 않았다고 하는데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내가 늙고 병들고 죽는 게 있지를 않잖아요. 그 3.1운동에 적용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3.1 독립운동을 왜 한 거예요 도대체? 나라를 찾으려고 한 거잖아요. 그 왜 나라를 찾아야 되는데? 나라를 잃었으니까. 나라가 망했으니까 찾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라가 이게 망하지 않았으면 3.1운동, 만세운동을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우리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늙고 병들고 죽는 일이 없듯이 일제의 지배를 안 받았으면 3.1 독립운동, 만세운동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그 연기법상으로 그러면 새는 왜 있느냐? 그냥 이렇게 문자대로 얘기하면 유로 말미암아서 생이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유라고 하는 거는 쉬로 말미암아 있는 거다. 쉬는 가래 때문에 있는 거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 그 연기법에 의하면 그걸 갖다가 이제 환별문이라고 역으로 이제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이 어떤 추정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왜 그러면은 한일 합병이 됐느냐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한일 합병을 그러니까 우리가 일제 지배를 9.7인데 9.7 그 일제 지배를 안 받았을 수는 없는 거냐. 왜 이렇게 국가적으로 치욕적이고 이런 일을 당해야만 했던가. 그런데 이제 그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있는데 아까 이제 우리가 그 경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소문으로 들었다고 해서 또 무슨 막 여러 가지 써놨잖아요. 부처님 그 경전에 어떤 권위 있는 사람이 얘기했다고 해서 성전에 쓰여있다고 해서 이렇다고 해서 그냥 그대로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라는 거냐. 너가 직접 관찰하고 확인하고 남의 말 믿지 말고 너가 확인해서 진심이 확인이 되면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남의 말 믿지 마라. 부처님의 이제 이 전생담에 대해서 써놓은 책이 있잖아요. 그 자타카라고 그래, 자타카. 예? 그 자타카에 보면 이제 이런 얘기가 있어요. 토끼가, 큰 나무 밑에서 이제 졸고 있다가 갑자기 이제 뭐 생각이 나는 거예요. 뭔 생각이 나느냐. 야, 이러다가 갑자기 돼지가 무너져 내리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쿵 소리가 난 거예요. 야, 이거 돼지가 무너져 내리는구나 하고 그냥 냅다 내달리면서 돼지가 무너져 내린다 하고 소리친 거예요. 그러면서 막 달려가니까
옆에 있는 토끼가 야 너 왜 이렇게 막 도망가냐 그러니까 돼지가 좀 묻어져 내리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제 뭐 이 말만 듣고 또 그 토끼도 그냥 따라서 가고. 아니 도중에 사슴이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막 달려가냐. 그러니까 저 토끼한테 들었는데 돼지가 무너져 내린대. 그 조금 가다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사슴 말고 이제 호랑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 호랑이가 이제 사슴한테 물어보니까 지금 돼지가 무너져 내리고 있다고. 저 토끼한테 들었다고. 그래서 이제 호랑이, 사자, 막 코끼리 그냥 막 다 그 토끼가 얘기한 그걸 믿고서 이제 막 달려가는 거예요. 이제 가다 보면 이제 바다가 나오는데. 아니 근데 이제 그 숲을 지배하는 다스리던 이제 사자가 보니까 이거 뭐가 이상한 거 같거든요. 그래서 딱 앞에 나가서 막아서가지고 도대체 뭔 일이냐? 그렇게 이제 물어봤어요. 그 사자한테, 그 도망가버린 사자한테 그랬더니, 사자가 그러는 거예요. 이제 코끼리가 얘기하는데 지금 돼지가 무너져 내리고 있다 그러더라.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 코끼리한테 또 물어본 거예요. 아니, 너는 누구한테 들었냐? 그러니까 이제, 사슴한테 들었다 그러고 누구한테 들었고 마지막에 이제 나는 저 토끼한테 들었노라.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자가 야 그러면은 너가 그 무너져 내렸다고 하는 그 근거가 뭐냐. 그러니까 이제 토끼가 내가 이제 이렇게 개선치레하게 눈을 뜨고 이런 생각을 해. 갑자기 그냥 쿵 소리 나가지고 돼지가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다. 그래서 내가 그냥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그렇게 막 달려놓아. 그래서 이제 그 현장을 가본 거예요. 가봤더니 이제 그쪽에는 인도니까 이제 무슨 큰 나무에 달려있는 나무 열매가 푹 떨어진 거를 이 토끼가 이제 푹 소리가 나무 열매 떨어진 거를 이 돼지가 무너져 내린다고 이제 착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토끼가 그 잘못 알고 가니까 그냥 다른 그 사슴이건 코끼리건 사자건 그냥 돼지건 말이건 다 죽은 거네. 다 토끼 말을 진실로 알고 막 그냥 내 달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토끼가 바다에 빠져 죽으면 다 똑같이 빠져 죽을 거예요. 자타카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살면서 여러 가지 지식과 정보에 우리가 노출이 돼 있잖아요. 근데 그거의 진실인지 아닌지 거짓인지, 진실인지 거짓인지를 내가 이제 제대로 확인도 해보지 않고 누가 그러더라 해서 그 말만 믿고 어떻게 이제 행위를 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낭패를 보는 수가 많이 있다. 그런 일이 이제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이렇게 누구한테 사람을 소개받았는데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제 투자의 달인이다 해서 그 사람 말만 들으면 바로 그냥 뭐 10배 튀기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근데 이제 그 사람 말만 믿고 예를 들어 갖고 있는 재산의 뭐 한 절반을 갖다가 그거 맡겼어요. 투자해서 도움을 주겠다 그러면. 근데 실제로는 이게 사기꾼인데 그 말만 믿고 돈을 맡겼다가 이렇게 이제 굳어나 버리면 그러고 난 다음에는 무슨 낭패가 생기겠어요. 인생살이가 그렇다. 그래서 빨리 끝내달라고 그러는데 할 얘기가 이렇게 많고 준비해놓은 것도 많은데 많은 얘기 못하겠다 이거. 사실 이제 뭐 외부 손님보다도 우리 대응사 신도들이 소중하고 우리가 제대로 공부를 하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뭔 어떤 진실을 제대로 아는 게 중요하다. 이게 부처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함부로 어떤 소문이나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얘기에 너무 이렇게 하지 마라.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사실 이제 스님이 이 시간에 어떤 왜 나라가 이렇게 잘못됐나? 그 잘 되는 길은 무엇일까?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스님들이 좀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간단히 얘기를 하면은, 사실 이제 우리가 고려시대하고 조선시대를 비교하면, 고려시대는 불교국가, 조선시대는 유교국가인데, 고려시대에는 큰 전란이 3번 있었죠. 요나라와의 싸움이 있었고, 금나라와의 싸움이 있었고, 몽고와의 싸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요나라고 할 때는 이제 우리가 알듯이 서희 장군의 외교로, 그리고 이제 나중에 3번째 그 소비아비라는 사람이 쳐들어왔을 때는 강감찬 장군이 귀주대첩을 해가지고 그냥 10만 명을 갖다 거의 몰살을 시켜버린 거죠. 그리고 세계 최강의 몽골군이 쳐들어오는데도 30년을 버텨요. 외세의 도움을 받지 않고 자주적으로 나라를 지켜왔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이전에 가장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삼국 통일하고 난 다음에 컸던 전쟁이 뭐냐? 나당 전쟁이에요. 당나라하고 신라가 힘을 합쳐서 이제 백제하고 고구려를 멸망을 시켰는데, 원래 당나라의 우상을 신라까지 다 먹어버리자 이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신라하고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그게 나당 전쟁이에요. 그 나당 전쟁 때 얽힌 얘기가 그거잖아요. 김유신 장군 아들 원술이 전쟁터에서 져가지고 다른 장수들은 다 죽었는데 살아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김유신 장군이 어떻게 했어요? 김유신 장군이 했던 얘기가 이거예요. 원술은 왕명을 욕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또한 가훈을 저버렸으니 배워야 하겠다. 죽여야겠다. 자기 아들인데. 그래서 이제 문무왕이 이거 부득이하게 본인을 죽으려고 했는데 밑에 담릉이라고 하는 부하가 말고기를 자꾸 안 가져가지고 못 죽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 원술이 집에 아버지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렇게 숨어 다니다가 또 나중에 당나라하고 전쟁이 벌어졌잖아요. 그 전쟁터에서 이제 정말 죽기를 각오하고 싸워서 크게 공을 세운 거예요. 근데 그때는 이제 김유신 장군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원술랑이 어머니라도 뵈야 되겠다. 어머니 찾아갔어요. 어머니 어땠어요? 원술이 어머니가 지소부인이라 그래. 지소부인. 지소부인의 어머니는 누구냐? 지소부인의 어머니가 김유신의 여동생. 그게 족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때는 친족간에 그렇게 결혼을 했어요. 그랬더니 지소부인께서 원술랑한테 하는 얘기가, 원술 같은 자는 성군, 그러니까 남편이죠. 남편의 아들 노릇을 하지 못하였으니 내가 어찌 그 어머니가 될 수 있느냐 해가지고 아들 만나주지도 않을 거예요. 그 평생 원술은 그 한 번 전쟁터에서 살아왔다는 것 때문에 부모가 만나주지도 않고 그 수치심을 가지고 평생 살다가 죽은 거예요. 이게 뭘 뜻하겠느냐? 요새 말로 얘기하면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영국에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가장 어떤 사람이 앞장서서 전쟁에서 죽어가느냐? 영국이 다 그 귀족 아들들이 이튼 스쿨 다니던 사람들, 옥스퍼드, 캠브리지, 이런 정말 나라의 어떻게 보면 동량이 되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전쟁터에서 죽어간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최소한 고려시대까지 우리 불교가 국가였던 그 국교였던 시절까지는 그런 정신이 살아있었어요. 그러니까 몽고까지도 함부로 못해. 우리가 융관 대공원장하고 똑같은 이름을 가지고 고려시대 때 융관 장군이 있잖아요. 그 여진을 정벌을 해요. 그때 이제 신기군, 신봉은, 항마군 이렇게 이제 군대가 있는데 항마군이라고 하는 게 이제 스님들로 조직된 군대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그 상무정신, 국가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목숨을 총에같이 던지고 어떤 명예를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문화가 살아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조선시대 와서 그런 감투정신, 노블리스 오블리주가 다 사라져버렸어요. 나라가 망해가는데도
그에 대해서 책임감 느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들 그냥 부패하고 돈 받고 뱃을 팔아먹고 이런 거로 그냥 조선 후기 역사를 보면 정말 낯뜨거워서 얼굴을 둘 수 없을 정도의 부끄러운 역사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안으로부터 썩어 문드러져 버렸어요. 그게 나라가 망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가 뭐 3.1운동이나 뭐 여러 가지 국가적으로 뭐 현충을 하고 그러지만 이제 개인적으로 이 지금의 어떤 상황에서 단지 과거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 이거로 끝나버리는 건 의미가 없고 그 개인적인 차원에서 그 의미를 생각을 해보고 그러면 이 시대에 내가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내가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내가 부끄럽게 살다가 부끄럽게 갈 거냐 원술같이 수치심을 안고서 원래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여러 가지 본성적 욕구가 있지만 명예에 관한 욕구가 있는 명예가야 뭔가 훌륭해지고 주위로부터 인정받고 받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3.1운동을 맞이해서 대흥사가 또 이렇게 호국 사찰이고 또 호국 대성전도 짓고 이러니까 호국이다. 그리고 어떤 3.1절이다. 그러는 그냥 무심하게 넘어가는 것보다는 조금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도대체 3.1운동이 나에게 가진 의미는 무엇인가? 그 역사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갖고 이해의 폭이 넓어지면 아는 것만큼 보인다고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아는 것만큼 의미는 커지고 달라진다. 그래서 남한테 들은 풍문이나 소문이나 어떤 전통이나 권위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말고 내 자신이 진실을 찾아가는 탐구자, 구도자가 되어져서 그래서 본인이 확실하게 그걸 알아야지만이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뀐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이제 불자로서 수행자로서도 그렇고 또 어떤 그런 국가적인 문제를 놓고서도 나름대로 생각 있는 삶을 산다. 이렇게 되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너무 이렇게 막 빨리 끝내라고 그래서 오래 가지고 못하겠고 여기서 본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